자, 이번 시간에는 특강입니다. 자, 특강. 무슨 얘기냐면은 근래에 오면서 어떤 부분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더라. 그것을 분류별로 정리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학원에서 할 때에는 이들 특강이라고 해서 하루에 짧게는 4시간, 길게는 8시간 정도 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는 좀 줄여서 하는 겁니다. 좀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근래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이 어떤 지역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어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지요. 요 지역에 있었던 사건을 맞는 거 골라라. 이렇게 지역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있는 게 있습니다. 인물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물. 특히 어디에 인물이냐면은 근현대사입니다. 근현대사. 그래서 지문 안에다가 자 쓰는 거죠. 1번 뭐 이렇게 쓰든지 뭐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무슨 여기서 태어났다, 어떤 일 했다,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거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잘 나오고 또 있으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10년대별 정리죠. 10년대별 정리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2013년이다 지금이. 예를 든다면 2013년이라고 예를 든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10년 전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돼요? 2003년에 있었던 사건. 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993년에 있었던 사건, 83년에 있었던 사건, 73년, 63년 이렇게 되는 거죠. 53년, 무슨 말인지 알겠죠? 43년 또는 33년 또 있습니까? 23년, 그 다음에 13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었던 사건을 물어보는데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뭐냐? 100주년. 올해 어떤 사건의 100주년. 이게 빈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년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1912년에 있었던 거. 14년이라고 한다면은 또요, 1914년에 있었던 이렇게 100년 된 게 제일 잘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100주년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시사적으로 물어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시사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벌써 2012년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얘기해 주는데 내가 벌써 다 얘기해 준 거거든 사실이요.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면은 알 겁니다. 뭐냐? 2011년경에 환수된 문화재가 많습니다. 환수된 문화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13년에 뭐가 된다? 분명히 자, 11년 환수 하반기 때 많이 됐으니까 12년, 13년에는 환수된 문화재에 대해서 나올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강은 지금 뭐 나오는 것이냐면은 지역적 특징하고 자, 환수된 문화재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2개를 합니다. 2개를. 사실 이런 것도 다도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간단합니다. 100주년 된 거 기점으로 보면 되니까. 요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책에 있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물을 딱 치는 거죠. 인물을 딱 치면 검색어에 딱 치면은 거기에서 뜨겠죠, 이렇게. 근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뜨는데 아무거나 보지 말고요. 될 수 있으면은 한민족 대백과사전에 이렇게 있어요. 검색어 딱 치면은. 거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괜히 마음 대한 들어가지 마시고요. 백과사전 같은 데들 일반 백과사전 진짜 네이버 백과사전 이런 것도 있죠. 그것도 괜찮은데 그거보다는 한민족 대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강도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또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특히 2개가 중요합니다. 2개가. 이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인물 몇 분만 얘기한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근현대에서 아무래도 생각해 보세요. 누구? 김구 선생님. 나올 수 있죠. 또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이승만. 괜찮겠죠? 또 있습니다. 자, 누가 있을까요? 어떤 이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설. 또는 이상설과
같은 활동했었던 이동희, 이런 분도 있죠. 또 있습니다. 자, 여은혁, 안재홍, 또 있으면은 김규식, 또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조만식. 자, 이런 분은 어떨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당연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번호가 왜 이래요? 5가 되고, 6이 되고, 뭐 번호가 엉망진창이네. 됐죠? 또 있으면 뭐였어요? 박은희 선생님이나, 또는 신채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충분하죠. 그래서 역사학자 중에서는 아마 박은희, 신채호 이런 분들이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여유가 있으면은 박헌영, 이런 사람도 괜찮을 것 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됐어요? 또 생각났네. 신규식. 이 괜찮네. 왜 이렇게 다 보면 왜 이렇게 많아져 또? 그럼 또 누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번호는 맞는 건가요? 13번에 있으면은 누가 있어요? 안창호. 이런 분도 괜찮겠죠. 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데는 이제 중요하다 생각하는 몇 분을 얘기했는데요. 최소한 이 정도는 그래도 안아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 거면 이렇게 정리해보는 거예요. 검사가 딱 들어가서 쳐보시면은 일단 뭘 생각하느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어디서 태어났다. 처음에 딱 켜보면 그 나와. 어렸을 때 이름이 뭐다, 호가 뭐다 이렇게 나오는데 따지지 말고요. 뭐냐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일단 그걸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꼭은 아니지만은 거의 언제 신민회에는 거의 다 참여하고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신민회가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있었으니까 이분들의 연세를 이렇게 다 했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다 해서 봤을 때 1907년 정도 됐을 때 나이가 20살 정도는 됐다. 예를 든다면 그 정도 되면 거의 다 신민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가. 그렇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신민회에 참여했다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느냐? 됐죠? 또는 이제 주로 어디로 가는 건지 독립운동, 민족운동과 관계된 데로 들어가서 민족운동을 어떻게 활동했느냐? 여기에 이제 특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역적 특징에 대해서 하는데 1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육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그럼 여러분들 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1번이 육진이고 2번이 사군입니다. 사군과 육진을 어디에다가 만들었느냐? 아셨습니까? 당연히 사군 육진을 설치했던 것은 세종대왕 때입니다.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을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의 국경선이 확보됐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정도는 알죠. 그리고 육진과, 자, 사군 육진 옆에다 땡땡 쓴다고 한다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 온다고 한다면은, 자, 그래 있으면은요, 여기에 자, 육진이 있었고, 여기에 사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두만강요익에 있었다는 것이요. 사군이라고 하는 것은 압록강요익에 있었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누가 있습니까? 최윤덕이라고 하는 분과 이천이라고 하는 분이 대표적이고, 여기는 김종선이라고 하는 분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인물을 바꾼다든지 그러면 절단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압록강, 두만강 유역을 바꾸면 또한 절단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이제 육진에서는 두 번째 것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소 설치했다. 조선시대 때 여진족과의 무역. 그러니까 여진족이 먹고 살게끔은 해줘야지 안 쳐져오지. 아셨죠? 그 다음에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역소인데 경원하고 종성이라고 하는 데 있었는데 그것이 육진이 있는 데 있었습니다. 육진을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건들지 마세요. 이순신 장군의 녹돈도 전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임지왜란 때 나타났다 없어지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여진족의 바로 격태 같은 데 공원이 있었고 그런 공적에 의해서 바로 능력이 인정됐고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지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선거를 해서 바로 7개의 특진에서 전라도로 발령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4번에 보시면은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죠. 4번, 5번. 그죠? 그래서 개시무역이 이루어졌다, 후시무역이 이루어졌다. 역시 줄쳐넣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만 찍는다면은 2번에 무역소 설치하다 우선권 두겠다.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군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사군은 될 수 있으면은 1번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여연, 자성, 무창, 우예. 그래서 때 내가 외울 때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자다리, 무우다리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여자다리, 무우다리. 그랬더니 누가 여성을 비하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참 대단해요. 그 사람은 내 수업을 이해 못하는 거죠. 왜 여기 있습니까? 여권운동하다 가지. 지금 내가 여성을 비하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라 얘기해줬구만은 그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못하다고 전화번호 가르쳐줍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내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문자 보낸 사람이 이상한 겁니까 대체? 황당하네 나.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내가 여성 비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다리, 무우다리. 지금 표준말은 무지만 옛날 표준말로 하겠습니다. 여자다리, 무우다리. 그럼 여자 두 글자, 무 두 글자. 그럼 영원히 안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제대로 알아두죠. 법원지 가서 시험 문제 나왔네. 몇 년 됐습니다만은.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군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세종대왕 때 설치된 이후에 지속되었다면 틀려요. 육진이라고 하는 건 지속된다 얘기할 수 있지만 사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니까 단종과 세조를 거치면서 폐지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군은 세종대왕 때 설치됐습니다. 그렇지만 지속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정도 알아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다음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던 시기의 국가정책이 아닌 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걸 보고서 내가 문제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뭐 있어요? 이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더 밑에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군을 설치했다. 육진을 설치했다. 그럼 사군, 육진과 관계되어 있는 것인데 이천이니까 이천은 사군이겠죠. 자, 이천과 최윤덕이라고 하는 분이 나온다면은 사군이라 했잖아요. 김종선 육진이고. 그렇다면 여기서는 붙여놓은 거지 지금. 이천이라는 분 보입니다. 여영군이라고 해서 보입니다. 자성도 보이네. 그럼 여자가 되네. 사군이 있어, 육진이 있어. 그럼 세종대왕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조선 초기와 관계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세종이니까 조선 초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있습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 방어체제 마련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 방어체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관체제를 얘기합니다. 진관체제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진관체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 만들었느냐? 세조 때죠. 15세기 세조 때 만든 겁니다. 진관체제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문이 맞죠? 왜? 세종대왕은 15세기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진관체제니까 왕은 다르지만은 세조니까 15세기죠. 2번은 어떻습니까? 남부지방의 주민을 북방으로 이주시킨다? 네 글자는 뭐라고 하느냐? 3인정책이라고 얘기한다. 3인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3인정책. 아셨습니까? 백성을 이사 보내는 정책이라는 얘기죠. 3인정책은 통일신라 때도 있었어요. 고려시대 때도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느냐면 조선은 태종 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종 때까지 있습니다. 그럼 태종이 몇 세기입니까? 그럼 세종대 아버지 15세기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죠. 3번을 보시면은 무역소를 두어 국경무 허용했다. 자, 위에 있었죠, 여러분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진족에 대해서 강경체 일변도가 아니고 회유책 일변도가 아니라 화전 양면 정책을 폈다. 전쟁할 때 전쟁하고 화친할 때 화친하고. 됐습니까? 그럼 여진족까지는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에 무역소라고 하는 거 보시면 알겠죠. 무역소가 경원하고 경성에 있으니까 육진에 있잖아요. 육진 만든 세종대왕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겠죠. 자, 4번에 명예에 대한 의리를 내세워 북번운동을 추진했다고 한다면 북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병자호란 이후 즉 17세기
즉 인조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인조 때부터 북번운동이 시작됐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되는 거죠. 조선 후기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자, 그 답이 몇 번? 4번. 그 다음에 밑에 내에서 의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4군 6진보다는 의주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의주가 어딘지 알죠, 여러분들이요? 의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죠? 본래 의주는 우쪽에 있다가 요즘 신의주가 조금 밑에 있죠. 한번 요 근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 얘기한다면 뭐가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또 동그라미가 이렇게 조금 커질 수 있어요, 이렇게. 커지면 어디까지요? 요동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뭔가 또 여기도 달라지죠. 2011년 기출문제잖아요. 2011년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물어봤고 하나는 이렇게 압록강 너머까지 동그라미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어떻게 쳐져 있는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갑니다, 여러분들. 자, 의주 괜찮아요. 1, 2, 3번 중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주는 옆에 미송리 토기가 처음으로 발견 잊지 말고. 그다음 소리가 의주 미송리라 하잖아요. 의주 미송리. 그러니까 의주 미송리라고 하는 데에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미송리 토기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청동시대 때 만들었지. 청동시대 때.